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대한항공인데요.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.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세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.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대한항공의 차트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이 권유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대한항공의 주가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.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, 그 이슈가 대한항공한테 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, 이 대한항공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일은 대한항공이 이렇게 한 0.85%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오늘은 항공주들이 다 같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대한항공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현재 한 마이너스 0.85% 정도로 조금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 21선 위에서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11선과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좀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가는 그림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, 앞으로 24년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 여객도 더 늘어나고 항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 유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항공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 유가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유가를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우디 아람코가 이 원유 가격을 좀 2달러 내리면서 이 원유에 대한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.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좀 유가를 좀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미국이 조금 증산을 계속해서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전략이 무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미국 원유 수출량을 보시면은 이 오펙의 원유 생산량은 좀 감소를 했는데 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2023년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미국 원유 생산량은 1,320만 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120만 배럴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. 이 반면에 이 오펙의 생산량은 작년 감상 목표 이행에 따라서 2,918만 배럴에서 2,805만 배럴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. 이렇게 미국이 9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 오펙의 감산에 따른 이 원유 공급 부족에 대한 그 점들을 좀 상쇄를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가의 가격 측면도 이렇게 70달러 정도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미국에서 원유를 좀 많이 생산해 준다면은 유가의 공급이 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가가 안정화가 되고,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항공사들이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.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원가의 30%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,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냐면은 이 증산에 대한 경쟁이 조금 본격화가 된다면은 이 향후에도 좀 유가 가격이 조금 안정될 수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이 유가의 가격이 계속해서 안정이 된다면은 이 여객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증상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,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감산을 통해서 이 유가를 좀 지지하려고 했지만 이 미국이 계속 증산을 하면서 이 전략이 좀 무산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 감산을 하는 국가는 이 시장 점유율을 좀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
이 사우디가 유가 인하를 통해서 미국과 좀 경쟁을 하는 이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긴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유가의 가격이 계속해서 경쟁을 하면서 안정화가 될 수 있겠죠. 이렇게 유가가 안정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현재 바닥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유가 안정화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이 합병 같은 경우에도 현재 EU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EU의 승인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EU의 승인이 완료된다면은 미국과 일본의 승인만 남은 상태에서 이 올해 안에 좀 마무리되는 것들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아까 제가 그 미국에서 계속해서 석유의 생산량을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현재 1310만 배럴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부분은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최대 산유량이었던 1,300만 배럴과 비교를 하면은 이 1% 정도 생산량이 늘면서 높은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한 이유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향후에도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채굴 기술이 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원유의 생산량이 좀 증가가 됐고요. 유전 한 곡당 채굴할 수 있는 원유량이 늘어난 데다가 이렇게 유정을 뚫는 시간도 좀 단축이 됐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고 이 석유 회사들은 유정을 더 깊게 파고 있고 전보다 더 많은 이런 원유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원유의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가의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. 또 저희가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재선입니다. 2024년에 이 미국의 대재선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물가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운송비나 식량 가격 등 다른 물가도 좀 연쇄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유가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이 유가가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서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전체적인 흐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